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얘는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친구들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는 발음상의 규정인 거예요. 발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발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에다가 시옷을 적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맞춤법과 관련된 규정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발음과 표기에서 이제 어떻게 뭐가 사이소리 현상이고 뭐가 사이시옷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소리 현상부터 먼저, 사이소리 현상부터. 이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명사랑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이런 합성어를 우리는 합성명사라고 하거든요. 합성명사. 합성명사를 이룰 때,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여기 이제 어떤 발음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떨 때 또 일어나냐면, 자, 두 번째, 앞말이, 이거, 명사, 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울림소리로 끝날 때. 그럼 울림소리가 뭐예요? 노란 양말, 요거 받침이 노란 양말 중 하나로 끝나는 거. 그것도 울림소리입니다. 이게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요걸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 받침이 없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건 받침이 없다는 거죠. 그죠? 받침이 없거나 아니면 울림소리로 끝날 때, 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의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게 3번입니다. 이 3-1은 뭐냐면, 뒷말에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야. 된소리. 자, 이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난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물 플러스 고기가 어떻게 발음돼요? 물고기가 되죠. 물고기. 자, 이거 보세요. 물고기는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리을로 끝났어요. 그죠? 요 리을로 끝났어요. 그리고 물고기라고 써 있는데 물고기라고 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사이시옷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사이소리 현상이랑 사이시옷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는 단어지만 사이시옷은 붙지 않는다. 자, 이 불고기 한번 볼까요? 불 플러스 고기는요, 불고기인데 발음 어떻게 해요? 불고기. 그러면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야 되니까. 그죠? 이건 어때요? 물 플러스 병. 물 플러스 병은 어떻게 발음하죠? 물병 이렇게 발음하죠. 물병. 그죠? 물병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3-2예요. 3-2는 뭐냐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니은 소리가 덧난다. 자, 예를 들어서 나루 플러스 아니야, 나룻배 말고. 자, 나룻배는 이거에 해당하군요. 나루 플러스 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룻배 이렇게 되죠. 나룻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3-1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배 플러스 나루를 할게요. 배 플러스 나루. 이건 어떻게 돼요? 뱃나루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죠?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배 플러스 머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뱃머리 이렇게 되죠. 뱃머리. 그럼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그쵸? 요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니은 몇 개 들어가는 거? 하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3-3은 뭐냐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뭐냐면 나무 플러스 잎인데 발음이 어떻게 돼요? 나뭇잎 이렇게 되죠. 그죠? 나뭇잎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사 플러스 일 어떻게 돼요? 예산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니은이 몇 개? 2개. 그죠? 니은이 2개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발음하는 걸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소리 현상은 요 발음상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뱃나루처럼 니은이 1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뭇잎처럼 니은이 2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병이나 물고기처럼 뒤에 소리가 된 소리가 되거나. 그쵸? 네, 요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게요.
사이시옷은 표기상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 그 문법은요, 발음상의 규정보다 표기상의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모두를 다 사이시옷을 적지는 않아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모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모든 단어에 사이시옷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시옷이 더 엄격한 규정이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사이시옷은, 자, 그러면 이 사이시옷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면, 일단,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합성은 아까 제가 명사 플러스 명사가 만들어진 합성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합성명사. 앞말이 꼭 모음으로 끝나대요. 아까 전에 걔는 울림소리로 끝나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죠? 근데 시옷을 적으려면 앞에 말이 비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물고기처럼, 아까 이 물고기처럼 이 앞에가 자리가 꽉 차 있어. 그럼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모음으로 끝나 있어야 합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 자, 여기서 두 가지, 모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합성어여야 한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명사랑 명사랑 두 개가 만나잖아요. 합성어를 만들 때. 근데 그때 그 명사와 명사 둘 중에 하나 이상은 고유어여야 돼요. 고유어가 뭐예요? 순우리말. 순우리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치과에 갈 거야. 그래서 치과. 치 플러스 과인데요. 치과로 소리 나요. 그죠? 이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치과로 소리 나니까. 그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는데 치과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안 써요. 왜요? 둘 다 한자어니까. 이 치에 무슨 과자, 그죠? 네, 이 치에다가 무슨 과자 쓰니까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이상은 고유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고유어이거나 아니면 고유어 한자어이거나 아니면 한자어 고유어이거나 이 셋 중 하나는 돼야 돼요. 네, 둘 중 하나 이상은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고유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이소리 현상. 요 사이소리 현상의 3번, 이 발음 규정이에요. 요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아까 전 3-1이 뭐였더라? 3-1은 뒷말의 첫 소리가 무슨 소리로 난다? 된 소리가 된다. 된 소리가 된다. 그 다음에 3-2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러니까 니은이 한 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3-3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요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시옷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이건 시옷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결정할 때 요 규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모의고사나 뭐 수능이나 이렇게 고등학생 정도의 그 문제를 푸는 그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요걸 줍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대강은 넣어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관학교 아니면 뭐 공무원 이런 시험에서는 이거 안 줍니다. 그냥 딱 줘놓고 다음 중 사이시옷이 잘못 적용된 것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네, 특히 사관학교는 원래 문제가 불친절합니다. 네, 그래서 사관학교나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앞말이 모모로 끝난 합성어,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야 한다. 그리고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보고 시옷을 적을 건지 안 적을 건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만두 플러스 국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인가? 어때요? 앞에 비어있죠? 그러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 맞아요. 왜?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그죠? 명사 합성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만두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뭐 두자가 뭐 머리 두자잖아요. 뭐 머리 모양으로 만든 아무튼 근데 이 만두는 한자어인데 국은 누가 봐도 뭐예요? 고유어예요. 그죠?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유어니까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아니면 니은 소리가 덧난다. 아니면 니은 소리가 덧난다. 자, 이거 발음 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만두국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요? 만두국이라고 적어야 돼요.
어잉? 너무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이거에 익숙한데, 요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순댓국. 순대가 저도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은 어때요? 고유어잖아요. 그쵸? 근데 발음이 어떻게 나요? 순대국이라고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요? 순댓국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북어국. 자꾸 국이라고 국해서 미안한데요. 북어 플러스 국도 어때요? 이 국어 할 때 어자가 물고기 어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한자어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국이 고유어니까.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북어국으로 소리가 나니까, 그죠? 북어국이라고 소리 나니까 북어국이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옷을 뭐 안 적는 예도 좀 말씀드릴게요. 되게 많이 나오는 예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햇님. 햇님을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얘는 안 적습니다. 어잉? 왜? 우리는 햇님에 되게 익숙한데 왜 햇님을 안 적을까요? 뭐냐면 해 플러스 님이잖아요. 그쵸? 이게 명사 합성어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순대 플러스 국이 아니라 순대 플러스 국이라는 거. 그죠? 그럼 이것도 해 플러스 님이 아니라 해 플러스 님이라는 거. 그럼 해는 명사 맞죠? 그죠? 근데 님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님은 절대로 혼자 쓸 수 없는, 이게 뭐게요? 접사예요, 접사. 우리 어근에 접사 붙는 말로 무슨 어라고 배웠죠? 합성어라고 파생어라고 배웠죠? 어근에 어근 붙는 거, 명사에 명사 붙는 거는 합성어예요. 그죠? 그런데 어근에 접사 붙는 거는 뭐예요? 파생어예요. 그래서 햇님은 발음이 햇님이라고 나지만, 그죠? 햇님이라고 나지만, 근데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왜요? 얘가 무슨 어니까? 파생어니까. 합성어라고 했는데, 그죠? 파생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머리 플러스 말. 자, 머리 플러스 말은요,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머리, 말 이렇게 시옷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요? 얘는 발음 자체가 머린 말이 아니고요. 얘는 그러니까 명사 합성어 맞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두 개 다 고유어가 맞아요. 그런데 얘의 발음은 머리말이에요. 원래부터가 머린말이 아니라 발음 자체가 머리말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인사말. 인사말도 인삿말이 아니고요. 인삿말이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인사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옷 안 적어요. 근데 꼬리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꼬린말이 아니라 그냥 꼬리말이에요. 발음 자체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얘는. 그쵸? 그 다음에 좀 더 해볼게요. 네, 뭐 해볼까요? 보리쌀은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세 번째, 보리쌀. 얘는 시옷을 안 적습니다. 그럼 얘도 틀렸네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요, 뒤엔말이,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 중에서 뒷말이 끄뜨뿌쓰쯔나 아니면 크트프츠, 이걸 우리는 된소리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우리는 거센소리라고 하죠. 거센소리. 그죠? 거센소리라고 하는데, 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시옷은 안 적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뒤엔 말이 크트프츠나 크트프츠가 오면 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시옷을 아예 안 적는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가면요, 저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을 가면요, 무슨 국문과 무슨 수학회 뭐해서 언제 뒤풀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 대학교 국문과 나왔는데 국문과에서도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뒤풀이가 있겠습니다. 이거 맞게요? 틀리게요? 틀려요. 왜요? 뒤엔 말이 뭐니까? 피읍이니까. 그죠? 크트프츠가 오면요, 시옷은 적지 않습니다. 아예 안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뒷말이 이 원래부터 된소리거나 원래부터 거센소리면 요게 일어나지 않아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거나 니은 소리가 덧난다거나 니은 소리가 덧난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위 플러스 집, 여기에는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얘는 적어요. 윗집으로 발음이 나고, 그죠? 윗집으로 발음이 나고, 그리고 앞말 고유하고 뒷말도 고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윗집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위 플러스 층은 어때요? 뒤엔 말이 뭐예요? 크트프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크트프치가 있는 단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거, 요거.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아래 플러스 집. 이거는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얘는 적어요. 아랫집으로. 근데 아래채 이랬어요. 그럼 이건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얘는 안 적습니다. 왜요? 뒤에 말이 치읓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이해 꼭 하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 뭐냐면, 이거는 저를 아주 곤란하게 했던 단어인데요. 이거, 얘는 사이시옷을 적은 걸까요? 안 적은 걸까요? 얘는 사이시옷을 안 적은 거죠. 얘는요, 저는 이거를 소에 대가 붙었나? 그러면 소대, 시옷 적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대가 뭐예요? 솟아있다, 이렇게 혹 솟아있다, 그죠? 거기에 대를 붙인 거죠. 그럼 이 시옷은 뭐예요? 원래부터 시옷이 있는 거죠. 얘는 원래부터 있는 시옷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시옷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는 거, 원래 있는 시옷이다라는 거, 짜증나는 이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5번, 아까 제가 햇님 할 때는 시옷이 안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해 플러스 살, 이때는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얘는 적습니다. 왜요? 해 플러스 살은 햇살로 소리 나고, 그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고, 그리고 둘 다, 해하고 살하고 둘 다 명사 합성어기 때문에, 그죠? 얘는 시옷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햇살하고 햇님의 차이를, 이 햇님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해님이라 그랬어요, 해님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은 햇님이 맞아요. 발음은 햇님은 맞는데, 이 표기가 얘는 시옷을 안 적고 얘는 시옷을 적는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얘는 합성어이고 얘는 무슨 어이기 때문에? 파생어이기 때문에. 그쵸? 얘는 뭐니까? 얘가 접사니까. 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이소리 현상의, 그러니까 사이시옷의 예외예요. 예외. 이 지금 아까 전에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뭐가 있었죠?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무조건 3개가 다 적용이 돼야지만 시옷을 적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뭐냐면,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서 6개는 그냥 이 6개의 단어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 6개의 단어는 시옷을 그냥 적어줍니다. 그 6개가 뭐냐면, 저도 그냥 외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문법은. 네, 곡간, 새빵, 그리고 뭐 숫자, 시옷 왜 플러스를 했지? 숫자, 그리고 택간, 그리고 횟수, 그리고 맨날 한 개가 생각이 안 나. 착간. 네, 착간. 네, 요 6개 있죠? 이거는 한자어예요, 얘네들이. 한자어이지만, 그냥 이 6개는 그냥 시옷을 적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예외로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새빵 있죠? 새빵은 한자어인데도 시옷을 적거든요. 근데 전세방, 이건 어떨까요? 전세빵, 이건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네, 왜요? 이 6개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시옷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자가 있죠? 방자가 있으면, 요렇게 한자어랑 고유어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어 고유어 생각할 때, 물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물숫자가 있으면, 이 수가 한자어고요. 얘가 고유어예요. 그죠? 그리고 뭐 가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집이 고유어고, 얘가 한자어예요. 근데 방이요. 이건 뭐예요? 방 이렇게 똑같은 거는 얘가 그냥 한자어라는 거예요. 방비. 그러니까 고유어에는 방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자는 뭐예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집은 고유어인데. 아셨죠? 그러면 전셋집, 이건 어때요? 전셋집.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 전셋방 할 때는 시옷을 안 적어요. 왜? 새도 한자어고 이 방도 한자어니까. 근데 전셋집 할 때 집은 어때요? 아까 집 가짜에서 집이 뭐라 그랬어요? 고유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고유어고 얘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전셋집 소리가 전셋집 이렇게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시옷을 적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딱 봤을 때 그냥 그 문학 같은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머리를 열심히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셋집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고유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고유어고 전셋집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니까 시옷을 적는다. 근데 전셋방은 새는 뭐고, 새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기 때문에 시옷을 안 적는다. 근데 새방은 시옷을 적는다. 왜? 얘는 예외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요 세 가지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2018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2018년 6월 평가원 문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A, D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곡간, 새빵, 축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죠. 그죠? 한자어지만 6가지. 이것은 예외이다. 이랬어요. 그럼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된 조건. 분류상 뭐여야 한다? 합성명사, 그러니까 합성어여야 한다. 그리고 결합하는 두 말 중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이게 뭐예요? 고유어, 고유어거나 고유어 한자어이거나 한자어 고유어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다? 둘 중 하나 이상이 뭐여야 된다? 무조건 고유어, 순우리말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말은 뭐로 끝나야 한다?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무조건.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의문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봐보세요. 앞말 끝소리와 뒷말 끝 첫소리에 각각 니은 소리니까 이거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거나, 아니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거나. 그래서 요게 무조건 다 네, 이게 이제 다 이 조건을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시옷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역, 미음 중에 각각 쌍은 윗 조건 A, D 중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이랬어요. 그럼 보세요. 도매 가격, 도매값 이거 보세요. 도매 가격이에요. 발음은 어때요? 도매 가격으로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매값 이것도 어때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됐죠. 그죠? 근데 얘는 왜 시옷을 안 적었어요? 얘는 시옷을 안 적고 얘는 시옷을 적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매 가격에서 도매도 한자어고 가격도 한자어기 때문이에요. 한자어기 때문에요. 그죠? 이게 도매 가격에서 가가 무슨 자예요? 네, 갑 가짜잖아요. 갑 가짜, 그죠? 그리고 도매에서 매는 뭐예요? 팔매, 살매 이거죠. 사다 매자 또는 팔다 매자 이거예요. 그러면 도매 가격은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시옷을 안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때문에 이 A, B, C, D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시옷을 안 적은 걸까요? 얘는 단어 분류상 합성명사 맞아요. 둘 다. 그죠? 도매값도 그렇고 얘도 합성명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보세요. 이건 한자어니까 B 때문에, 얘는 B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셋방, 얘는 어때요? 전셋방은 한자어니까. 그죠? 근데 아랫방은 아래가 뭐예요? 아래 하자가 있죠. 그럼 아래는 뭐예요? 고유어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고유어, 한자어. 그죠? 고유어, 한자어. 그리고 얘는 한자어 이겁니다. 그럼 얘도 뭐예요? B 때문이죠. 버섯국은 얘는 뭐예요? 원래부터가 시옷이 있는 거죠. 그죠? 버섯 플러스 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가 시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에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요거죠. 그죠? 얘는 C 때문입니다. 얘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개국은 어때요? 조개 플러스 국인데 네,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네요. 네, 무서워라. 자, 네, 그래서 이 조개국은 조개 플러스 국이기 때문에, 그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다. 그래서 시옷을 적게 되는 겁니다. 시 때문에. 인사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말은 뭐다? 원래 발음 자체가 인사말이다. 그쵸, 인사말이다. 그러니까 얘는 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에요? 요 의문현상. 그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댓말은 어때요? 존대 플러스 말이에요. 그쵸? 근데 존댓말 발음이 어때요? 니은 소리가 덧났죠. 그쵸? 요거예요. 요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 다음에 나무 껍질, 이건 어때요? 제가 아까 전에 뒤엔말이 끄트프츠나 크트프츠로 시작하면 무조건 시옷을 적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요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것도 뭐예요? D예요. D. 그죠? 얘도
얘도 D죠. 그죠? 얘도 D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는 어때요? 발음이 어떻게 나요? 나뭇가지가 되니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라서 얘는 시옷을 표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볼게요. 기억은 A 때문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합성명사일 거. 둘 다 합성명사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난다?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그죠? 이 고유어 한자와 고유어. 이게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죠? 얘는 B가 됩니다.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죠? B, C, D, D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건 2014년 9월 평가원, 그죠? B형인데요. 2014년, 네. 한번 볼게요. 개살구, 이거부터 볼까요? 개살구는요, 개 플러스 살구입니다. 근데 이때 개가 멍멍개예요? 얘 멍멍개 아니죠? 그죠? 이때 개는 혼자 쓸 수 없는 명사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명사개가 아니고 혼자 쓸 수 없는 뭐다? 얘는 접사입니다. 접사.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얘는 파생어예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틀린 거예요. 총무과는 어때요? 총무과. 이거는 총무 플러스 과인데 여기 친절하게 한문을 써줬어. 그쵸? 그럼 얘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쵸? 한자어이기 때문에 시옷을 적지 않는다. 만두국은, 만두는 한자어로 써줬네요. 왜? 이거 한자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국은 어때요? 고유어네요. 그러면 이거는 한자어 고유어기 때문에 시옷을 적는다. 그죠? 만둣국이라고 적는다. 장맛비는 딱 봐도 뭐예요? 네, 고유어죠. 그죠? 안 써줬으니까. 네, 고유어고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장맛비 이렇게 돼요. 장맛비 이렇게 돼요. 그럼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니까 시옷을 적겠죠. 허드렛일은 어떻게 돼요? 허드렛 고유어예요. 일은 고유어죠. 그죠? 일사자가 있으니까. 그죠? 일사자가 있으니까 일은 고유어입니다. 그럼 얘 고유어 맞고 발음은 어떻게 돼요? 허드렛밀 이렇게 돼요. 니은이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죠. 그죠? 네, 니은이 2개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사이시옷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보고도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그것만 외운다면. 뭘 외우면? 그거 있잖아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 그리고 뭐였죠?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여기 써있네요. 여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그쵸? 요것만 외운다면,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만 외운다면, 어떤 단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개 플러스 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어때요? 1단계가 뭐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 그쵸? 얘는 합성어가 아니므로, 그쵸? 개살구라고 쓴다. 총무과는 이거 뭐 때문이었죠? 한자어 때문이었죠? 그죠?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맞죠? 만둣국 구성은 1 맞죠? 2 맞죠? 다음에 3 몇 단계예요? 된 소리죠. 만둣국이니까. 그죠?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둣국이라고 적는다. 장맛비 구성은 1 맞죠? 2 맞죠? 그리고 3-2 어때요? 틀렸어요. 왜요? 장맛비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장맛비. 이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장맛비라고 적는 건 맞지만 3-1이에요. 3-1. 그 다음에 허드렛일 구성은 1 맞고요. 2 맞고요. 3-3 맞죠? 니은 2개 붙는 거. 그죠? 니은 2개 붙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허드렛일이라고 적는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그죠? 이건 치사하게. 그죠? 3-1, 2, 3. 여기에서 이제 답을 갈랐네요. 네, 그런데 요거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요, 전에 사관학교 문제, 언젠가 사관학교인지 경찰대인지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배 플러스 나루.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억 단어는 3-3 이렇게 놓고, 뱃나루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뱃나루로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3-3이 적용된 단어야. 이렇게 나왔어요. 맞게요? 틀리게요? 니은 맞네? 3-2, 3-3 니은 맞네?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거는 대강 보면 틀리는 문제예요. 왜요? 뱃나루는 이때 니은은 원래 있는 니은이잖아요. 그죠? 이거 원래 있는 니은이기 때문에 요 배라는 단어에 한 개만 들어간 거예요. 니은이.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니은 한 개만 들어갔기 때문에 뱃나루라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뱃나루라고 적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3-1
2 때문이다. 그죠? 3-3 때문이 아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인가에 그 우리말 겨루기인가에서 우리말 겨루기인가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막내 동생. 여기에 시옷을 적을 것인가 안 적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여기에 시옷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막내 플러스 동생에는 시옷을 적을까 안 적을까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인가? 맞아. 그죠? 막내 동생이니까. 그죠? 네, 고요, 한자어, 한자어, 고요 어때요? 막내가 고유어예요. 그쵸? 동생의 동은 어때요? 같을 동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고유 한자어이기 때문에 2단계도 괜찮아요. 발음을 보셔야죠. 그러면, 그죠? 3단계까지 가야 되겠네요. 막내 동생 이렇게 됩니다. 막내 동생. 그러면 이거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옷을 적어야죠. 그죠? 적어야 돼요. 막내 동생이 됩니다. 장맛비도 마찬가지였죠. 장맛비.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거 시옷을 적느냐 안 적느냐는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강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틀리라고 내거든요. 많이 틀리라고 냅니다. 그래서 좀 냉철하고 꼼꼼하게 우리가 보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 꼭 외우셔야 될 것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합성어, 그리고 그러니까 합성 명사일 때, 그리고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야 한다.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한 개가 덧나거나 니은 두 개가 붙거나. 그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보기로 주어지더라도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거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딱 볼 때 저거 시옷을 적을까 안 적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에는 시옷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 북엇국에는 적었죠? 그죠? 근데 얘는 안 적었습니다. 왜요? 뒷말이 끄떡붙으니까. 그죠?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시옷을 적을까 안 적을까.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 풀기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